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가의 유호빈입니다. 저는 오늘 폭스바겐의 국내 첫 전기차 ID4 시승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출시 행사장에서 리뷰 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언급은 따로 드리지 않겠고요. 오늘은 이 ID4의 특징 몇 가지를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ID4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5,500만원 미만이면은 100%를 지급을 해주고 있죠.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ID4는 그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단일 트림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ID4의 판매 가격은 5,490만원입니다. 저원 주행거리가 소폭 짧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주 조금 깎였는데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830만원 정도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ID4는 4,600만원 수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4,500만원, 4,400만원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겠네요. 독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가격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두 시장 모두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6천만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각 국에 따라서 세금 환경도 다르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옵션을 고려하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들과 비교를 해봐도 꽤나 경쟁력 있는 가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 아이오닉5, 6나 기아의 EV6와 비교를 해봐도 1,500만원 미만이긴 하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 구색을 맞추기 위한 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성을 생각해 본다면 ID4의 가격은 꽤나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미 3,500대가 넘는 사전 계약이 진행됐다고 하네요. ID4는 현대 아이오닉5보다 휠베이스가 300mm 가까이 짧지만 배터리 용량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만 보이는 제원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이 ID4는 국산 전기차들과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공간인데요. 이 차량의 크기는 폭스바겐의 SUV 티구안과 아주 흡사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앉아보면은 꽤나 넓은 공간에 개방감이 아주 좋은데요. 거기다가 위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적용해서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일부 전기차들에도 이런 기능을 적용해 놨는데 차량막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ID4는 전동식 차량막도 적용을 해서 실내에 앉은 승객들이 뜨거운 여름에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이 5.3인치 클러스터인데요. 최근 신차들에는 보통 한 10인치가 넘는 클러스터가 적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5.3인치라는 소리를 들으면 좀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어느 정도 정보가 표시되긴 하지만 이러한 정보도 표시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주행보조 장비에 관한 정보들이 우선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속도가 나옵니다. 배터리 잔량과 남은 주행거리,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현재 기어를 어느 단에 조작하고 있는지까지 표시가 됩니다. 숫자들은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살피기에도 어렵지는 않지만 순간 전비 같은 이 정보들도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계기판은 대시보드에 부착된 게 아니고 이 스티어링 휠 앞쪽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스코픽을 조절하면은 이 계기판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에 가릴 일도 별로 없고요. 계기판 바로 우측에 기어 시프트가 달려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스티어링 휠에 가립니다. 폭스바겐에서는 ID3에 이어서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디테일인데 아무래도 이 조작을 할 때 조금 몸을 움직여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어 시프트와는 다르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뒤를 앞으로 밀어야 되고 후진하기 위해서는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작의 차이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너가 되신 분들께서는 조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12인치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내비게이션은 따로 들어가지 않았고 유선 카플레이와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최신 폭스바겐 차량에는 무선 폰 커넥티비티를 지원하곤 했는데 특이하게 또 ID4에는 유선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선 휴대폰 충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무선으로 지원을 할 줄 알았는데 타입 USB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모든 버튼들을 터치식으로 적용을 해놨는데요. 공조 시스템도 터치고요. 단축키 같은 버튼들도 모두 터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비상등만은 일반적인 버튼으로 남겨놓는데 이 ID4는 비상등마저도 터치식으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누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주행 중에 안 보고 누를 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비상등의 사용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행 중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ID4에는 트래블 어시스트를 포함한 운전자 주행 보조 장비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장비와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오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켜봤는데 가감속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도 어느 정도 잘 해주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고 있을 때는 스티어링 휠을 잡아달라는 경고문이 한 차례 나온 후 그래도 잡지 않으면 소리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티어링 휠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려보니까 인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아마 정전식으로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현대기아 전기차보다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전식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들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줘야지만 인식이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 ID4는 손만 어느 정도 올려도 스티어링 휠을 잡은 것으로 인식을 해줘서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승차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차량이 SUV이고 뭐 가족들이 탈 수 있는 차라는 것을 좀 강조했어가지고 생각보다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시승을 시작을 했는데 부드러움보다는 좀 단단함에 가까운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철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도 조금 안에 있는 승객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승차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아이오닉5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이오닉5는 엄청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었었는데 이 ID4는 승차감이 조금 단단한 편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전기차는 정숙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ID4는 풍절음이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A필러 쪽에서 소리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불편한 수준은 아니고 일정 속도 위로 올라가면은 풍절음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온 주행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9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다 받을 수 없었던 게 바로 이 저온 주행거리가 288km 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차의 상온 주행거리는 405km인데요 저온 주행거리는 288km에 불과합니다.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를 해보면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좀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도 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얻을 수 있었던 답변은 국내에서 저온 주행거리를 측정할 때는 무조건 히터를 제일 강하게 틀어놓고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설정 온도가 몇 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설정해 놓은 온도 중에 가장 높은 온도로 설정을 해놓고 주행거리를 테스트를 하는데 이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는 설정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갑니다. 폭스바겐 측에서도 다른 전기차들보다 풍량이 훨씬 더 세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 주행거리가 조금 짧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트펌프도 적용이 되어 있지만 국내 테스트 환경과 조금 이 ID4의 설정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온 주행거리가 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 오너가 되실 분들께서는 좀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히터를 항상 최고로 틀어놓고 다니시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이나 사무실에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면 전기차 주행거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장거리를 다닐 때는 휴게소를 이용할 때 휴게소에 좀 요새 이제 이용자들이 많아져서 대기기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한 200-300km 정도만 주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최근 트렌드에 잘 따른 듯한 모습이지만 곳곳의 소재들에서는 폭스바겐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곳에 보면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손 닿는 부분들은 부드러운 가죽들과 우레탄을 넣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불쾌감이 막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재에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ID4가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후륜구동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1.5kg 포스미터의 힘을 내는 모터가 장착이 됩니다. 듀얼 모터들이 적용된 전기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출력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하면 전혀 부족함 없는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네, 그리고 앞뒤의 타이어가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후륜에 있는 타이어를 조금 더 넓은 타이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조향을 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감각 자체도 무거운 편보다는 가벼운 쪽에 가까운데 뒤에를 더 넓은 타이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날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날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SUV다 보니까 고속에서 커브길을 돌 때 조금 휘청휘청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SUV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주행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독 시승도 아니고 두 매체가 한 차례 타는 시승이다 보니까 차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시승차를 받아서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저희가 차박이 가능한지도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얼마나 긴 짐까지 이 차에 실리는지도 테스트를 하고요. 여러가지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요. 다음에도 그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자동차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카가이의 유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